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간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림 10-4를 보면 이게 저번에 나왔던 그림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척추가 있다면 그 밑에 청골, 골반이 이렇게 있고 골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가 있으면 그 외 늑골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움직이는 축은 척추에 있죠. 그래서 굽혔을 때 척추가 굽혀야 되고 폈을 때도 척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네. 움직이는 근육, 즉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여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복직근이 수축을 하면 늑골, 척추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반대되는 힘은 기립근일 텐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척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요 복직근에 비해서. 그래서 복직근이랑 기립근이랑 같이 5의 힘을 주더라도 굴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모멘트암, 지뢰팔이 훨씬 긴 것. 또 다른 근육은 이제 외복사근 있죠. 외복사근, 내곡복사근, 회전하는 근육이죠. 이제 골반 있고 여기에 립이 이르면 양쪽 늑골에서 이렇게 붙죠. 이렇게 당긴다면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요. 회전이 들어가는데 이 회전할 때 그 거리를 집으면 이 정도 되는데, 반대쪽 회전하는 기립근 쪽은 척추에 붙어 있죠. 짧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암 자체가 여기가 길어서 더 큰 힘을 주어주고, 측방근육도 마찬가지죠. 측방근육은 내복사근이 같이 수축을 하면 측방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은 짧아요. 이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들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늑골이고 골반이 있으면 그 사이에 복근에 있는 얘기, 이거를 경추 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늑골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머리가 있죠. 흉쇄유두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리고 이 목 앞쪽에 여기 요 설골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목 플렉서 근육들이 있어요. 그 플렉서 근육은 여기 늑골이 있으면 여기 머리가 있고, 그러면은 이 바로 앞쪽에 붙겠죠. 복직근처럼. 그리고 움직이는 축은 경추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앞쪽이 수축을 하면 뒤에서 받쳐지는 근육이 또 작습니다. 흉쇄요들근처럼 회전을 하는 근육이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척추를 기준으로 앞에 늑골, 이 늑골에 붙어서 움직이는 근육들은 기본적으로 힘의 이득이 굉장히 크다. 반대로 뒤쪽, 척추의 뒤쪽에 있는 우리의 버티는 근육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머리가 있다 그랬죠? 거북목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쭉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근육은 되게 짧아지고 이 뒤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겠죠? 근육이 늘어나면 신장에 대한 늘어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북목이 됐을 때는 뒤에 있는 근육들이 가뜩이나 버티는 근육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늘어남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척추가 있고 늑골이 있고 골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골반을 전방경사를 하면 허리는 전방경사가 되고 등은 굽어지게 됩니다. 등이 굽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등이 구부러지면서 흉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잡고, 그림 10-5는 아까 말했듯이 외복사근이 사선으로 간다 그랬죠. 이 사선의 각도가 3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표 10-2를 보면 등근 크게 3개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고 바깥층을 하자면 이제 승모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능형근이 있고 그 안에 상어근, 하어근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립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립근도 또 나눠져요. 이 나눠지는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승모근이랑 광배근, 능형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죠. 근데 이 하우곡은 우리가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보다는 숨 쉴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상어근은 공기가 들이실 때, 하우곡은 공기를 내쉴 때 보통 작용한다고 하는데 보통 호흡근이라서 움직이는 근육에서는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립근인데 이게 척추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늑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늑골이 원형이지만 우리는 이제 좀 나눠서 사각형처럼 나눠 볼게요. 그래서 이 횡돌기 쪽으로 쭉 직각으로 간 거,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앞쪽 수직으로 보면, 앞쪽 수직으로 보면 여기는 뭐가 붙겠죠? 복직근이라든지 혹은 그 위에 대흉근이 붙겠죠. 그 다음에 이 평에 붙는 부분은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면 종거근이 붙어요. 드디어 이 횡돌기랑 나란하게 된 늑골 부분, 여기 부분 늑골에 드디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기립근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극돌기에서 최고 먼 쪽부터 차례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먼 쪽에서는 늑골 이름이 붙습니다. 허리부터 시작해서 늑골이 붙는다. 요장늑근, 흉추에서 흉추까지의 늑골이 붙는다. 그래서 흉장늑근, 늑골에서 이제 목까지 간다. 경장늑근, 그래서 여기 끝에는 장늑근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 늑골과 횡돌기 둘 다 붙는 붓이 있어요. 요건 이제 췌장근이 붙어요. 그래서 흉췌장근, 경췌장근, 두췌장근. 그 다음부터는 이 척추 안에서만 붙겠죠. 횡돌기부터 바깥쪽부터 3-4개, 2-3개, 1-2개 이렇게 붙거든요. 이 위에 척추 분절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서는 4개 위에 있는 극돌기에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한 2-3개 위에 있는 극돌기에 붙고, 마지막에는 하나 위에 있는 극돌기에 붙거든요. 3-4개 위에 붙는 게 이제 다혈근이고 1-2개 위에 붙는 게 회성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극돌기에서 극돌기까지 붙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극근이라고 들어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복잡하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훑고 지나가야 돼요.